민호 보고 잠깐 멈춤했다가 해달라고 했다가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해줄 거예요? 네. 네. 역시 근데 여기 앉은 애가 자꾸 막 이렇게 손가락하고 막 이러고 장난하고 막 역시 그러지 마시고. 자, 거기 봅시다. 113쪽 보세요. 근의 개수. 거기서 뭐 하나 해봅시다. 처음 하는 거니까 785번 봐볼래요? 785번. 기억나요? 지난주에 했는데 판별식 B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어.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였어. 이게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, 0이면 중근,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다고 했었지.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면 이라는 785번 문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는 0이야. 뭐 근의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했겠지만 a가 뭐냐면 x제곱의 개수인 1이고요. b가 뭐냐면 마이너스 4, x의 개수고요. c가 뭐냐면 2k가 돼요. 짝수근의 공식일 경우에는 b-라고 한다면 얘를 2로 나누면 되고요.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짝수근의 공식 안 하고 그냥 할게요. 그러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c 2k.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16 마이너스 8k가 되죠. 그래서 작은 1번 16 마이너스 8k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습니다. 그럼 k는 뭐보다 크면 되겠어요? 근데 음수네. 부등식 기억나죠?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. 무슨 말인지 알지?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로 나누어야 k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럴 경우에는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 얘기예요. 그래서 k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. 그러면 중근은 이것도 다시 처음부터 계산하지 말고 이미 계산되어 있잖아요. 그쵸? 16-8k가 뭐야? 0이면 되니까 k는 2가 되면 되겠죠. 3번은 굳이 해야 되나 싶죠? 판별식이 뭐라고요? 0보다 작으면 된다지. 그럼 얘 반대면 되죠? k는 2보다 크다. 정답.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? 근의 판별식. 근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죠. 중근을 가질 조건은 여러분들이 하세요. 그래서 몰라요 이러지 마세요. 모르긴 뭘 몰라요. 방금 전에 했어요. 그죠? 판별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114쪽 봅시다. 이제 두 근이 나와 있는 경우의 문제인데요. 이걸 굳이 막 대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어요? 응?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어? 인수분해 해서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었잖아요. 그쵸? 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요 793번을 보세요. 두 근이 4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이래요. 그럼 얘도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어서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? 그럼 4분의 1이 되려면 뭐예요? 4x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않겠어요? 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2x 플러스 3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거기 재수 좋게 딱 x제곱의 개수도 8이네요. 그쵸? 근데 예를 들어 지금은 x제곱의 개수가 8이니까 전개만 하면 되죠.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x제곱이 8이 아니라 16이래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앞에다 뭘 더 곱하면 되겠죠. 그거에 맞춰서. 알겠죠? 그러니까 다 전개한 다음에 x제곱의 개수를 맞춰주면 된다는 뜻이에요. 얘 전개하면 a,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. a가 뭐야? 너 이거죠? 너가 너를가 아니고요. a가 뭐예요? 마이너스 2. 네. b는 항상 곱하면 되죠? 네. 다 전개할 필요도 없죠. a 플러스 b의 값은 정답? 네.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?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 아니라. 그럼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은 너희가 하시고요. 자,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. 이제 너희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어떤 문장제 문제를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 할 때 문장제 문제를 뭐 속력하고 농도하고 이랬잖아요.
그 다음에 2학년에 왔을 때 부등식이나 연립방정식 할 때도 문장제 문제가 막 나와서 뭐 초간이 미만이니 부등식 풀 때라든가 뭐 원가가 얼마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. 그쵸? 2차 방정식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. 말대로 그대로 미지수 놓고 식만 세우고 푸는 거에 집중적인 거고요.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얘처럼 근의 판별식을 구하라든가 근각의 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비중이 높고 문장제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데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. 반드시 나오는 문제 어딨지? 그 뒤에 있어. 예지요. 유형 26. 꼭 나와요. 꼭 나오는데 도대체가 얘는 아주 쉬워. 뭐가 쉽다는 거냐면 식을 세울 필요도 없어. 근데도 틀려. 말뜻을 못 알아듣나 봐. 지면이 뭐야? 지면. 땅바닥. 땅바닥이야. 그러면 지면에 내려왔다고 하면 높이가 뭐가 되면 돼요? 0이면 돼.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공을 던졌다가 내려온대요. 그럼 얘가 하염없이 끝까지 올라가? 뭐 로켓도 아니고?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다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. 그쵸? 근데 문제는 딱 하나가 있어. 지면에 닿거나 예를 들어 높이가 10m예요 라는 문제이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. 근데 맨날 틀려. 지면이 0이라고 하면 높이에다가 는 0 하시면 되고 지면이 10입니다 라고 하면 는 하고 10을 넣으면 돼요. 그럼 항상 값이 두 개가 나와.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지면이면 무조건 뭐? 0이 나오겠죠. 시작부터 나중에 되돌아올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. 10이었을 때도 처음 그 다음 되돌아왔을 때 그럼 이때는 뭐? 이때는 뭐를 갖겠니? 근이 몇 개야? 한 개. 중근을 갖는 거겠죠. 그쵸?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요. 몇 번 할까요? 826번. 그래? 806번. 거기도 마찬가지 지면으로부터 120m 되는 높이에서 초속 50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체 T 초후의 높이가 고민한단 말이에요. 애들이 120m 높이에서 초속 50m 그럼 거리가 뭐지? 이러면 그게 아니라 거기 써있다고. 여기 더 있어. 높이가. 이게 높이야. 됐죠? 그러면 입니다. 이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245m가 되는 것은 이러면 또 고민한다고. 여기다 245를 어떻게 하지? 가 아니라 는 245 하면 끝난다고. 간단히 하면 되겠죠? 먼저 5로 쭉 나누세요.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되겠지? 동량도 계산하면.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5t 얘 이항하면 125였겠지? 5로 나누면 돼요. 맞아요? 인수분해하면 24. 네? 24라니요? 얘 이항하면 125잖아요. 그럼 됐어요?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할 것도 없죠? 네. 말하세요. 마이너스 5. 쌤, 저 t제곱 마이너스 25t가 아니라 10t 아니에요? 마이너스 10t. 맞습니다. 큰일 날 뻔했어요. 어쩐지. 그렇죠. 그래서 머뭇거렸던 걸 인수분해합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랐을 때는 그쵸? 몇 초 후입니까? 정답 5초 후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3번. 도형에 대한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? 거기 막 대표 문제라면서 막 상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위화감을 느끼잖아요. 해봐요. 810번 한번 해볼래요? 네. 직각 이등분 삼각형. 딱 봐도 뭘 이용하는 것 같아요? 네 맞아요. 닮음 이용하면 되죠. BD의 길이를 구하래요. 그럼 BD를 x라고 놓는 것. 근데 BD를 x로 놓는 것 같겠네.
길이를 x라고 넣으면 되죠. 여기 x.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? 설마 x라고 했는데 1대2 이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죠? 8대 8 마이너스 x 대 x. 아니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x 대 8 하면 되잖아요. 됐어요? x 대 8. 삼각형 AFE랑 삼각형 ABC는 서로 닮음이에요. 이유는 거기서 직사각형이라고 했잖아요.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얘네가 둘이 평행이에요. 평행하니까 대응각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? 응? 여기 90도, 90도 여기 공통각이에요. 어? 그러니까 AA 닮음이 되죠. 이때 닮음은 뭐가 되냐면 삼각형 AFE, 삼각형 ABC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럼 닮음비가 x 대 8이에요. 그럼 삼각형 AFB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? X. 네, x예요. 근데 또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? 얘 제목이 뭘 했어요? 무슨 삼각형? 직각이 네, 직각 이등변. 그러면 너가 90, 90이고 얘가 뭐예요? 45도겠죠? 그럼 너도 45도니까 당연히 여기도 x죠. 맞아요? 뭐야? 그럼 걔도 x 대 8이야? 그걸로 안 되네. 그죠? 바보였어요. 그러면 여기로 해야겠네요. 얘랑 뭐? 너랑 해야겠네요. 맞아요? 여기도 90이에요. 그럼 제가 맞은 거예요? 네, 맞았어요. 자, 그럼 여기가 뭐예요? 8 마이너스 x가 되죠.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? x 대 8 마이너스 x. 그럼 여기는요? x 대 8 마이너스 x. 똑같네요. 그것도 어차피 똑같네. 그럼 뭐 한 거야? 아, 왜 이러면 안 돼요, 선생님처럼. 문제를 읽어야 돼요. 그거나 그거나 똑같아요. 그럼 아까 그걸로 합시다. 아, 오늘 등산이 상당히 그럼 다시 어려워요. x 대 8. 금요일이라서. 네. 아니 어제부터 들려서 그래요. 자, 그러면 그 뭐라고요? 삼각형 BDEF의 넓이가 10입니다. 뭐 닮음도 필요 없네요, 이거는. 그쵸? 그럼 여기가 뭐라고? 8 마이너스 x 가로 곱하기 세로. 이게 뭐라고? 10. 닮음을 왜 했어? 뭐 한 거지? 그러게요. 여러분 선생님처럼 이러면 안 돼요. 문제를 읽어야 돼요. 문제를 안 읽으면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정리하세요. 이양하시고. 그럼 뭐가 돼요?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겠죠? 인수분해가 되나요? 아니요. 네. 근해 근해 공식에 넣어요. 짝수근해 공식에 넣으면 뭐 하는 짓이냐고요? 문제 푸는 짓인데요? 짝수근해 공식을 쓰면 어떨까요? 딱 봐도 64 하기 싫은데. 그럼 a분의 1분의 4 풀마 4 루트 풀마 루트 16 마이너스 10이네요. 그러면 4 풀마 루트 6인데 저 중에 답이 뭐라고? 4 플러스 1이에요. 아닌가? 이거예요? 네. 아니면 얘 마이너스예요. 두 개 다 돼요. 그냥 풀마면 안 돼요. 8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? 루트 6의 정수 부분.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루트 6의 정수 부분이 뭐예요? 생각해봐야 돼요. 2잖아요. 그럼 4에서 2점 얼마 얼마를 더하면 얼마예요? 6점 얼마 얼마밖에 안 돼. 4에서 2점 얼마 얼마를 빼면 얼마예요? 뭐 1점 1점. 그러면 다 돼요, 안 돼요? 돼요. 그러니까 다 돼요. 센티미터. 한데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. x는 뭐라고? x는 8보다 작다. 어? 서술형에서 또 이거 안 써가지고 감점을 주는 이상한 치사한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죠. 선생님 그럼 만약에 루트 6이 아니라 막 루트 64 같은 큰 수면 그럼 루트 6, 플러스만 루트 64는 8 되죠. 루트 64면은 아이를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그러니까 넘어간 답이 없네. 답을 4 플러스 루트 그 64. 그러니까 5가 넘어가는 거다. 예를 네. 들어 20 루트 26이다. 이렇게 하면 4 마이너스 루트 26은 음수니까 그거 안 되지. 그거 빼고 4 플러스 루트 26은 그것도 안 되는데? 그런 게 안 나오지 않을까요, 근데? 거기서 문제 만들기가 어려워.
그러면 이쯤에서 그만해도 되나? 네. 네. 아니면 도형에 대한 활용 하나를 더 해봐야 되나? 괜찮아요?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리. 숙제가 적어지네. 아유 못하겠어. 아니 저는 개념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. 뭐야? 아니 저 진짜 찐이에요. 저 숙제. 원래는 여기 만점 도전을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석자가 3명이나 되니까 그때 하죠 뭐. 좀 와가지고 어머 그거 몰라요 또. 야 잠깐 멈춤해주면 안 돼? 마음 멈춤.